시선을 좀 이쪽으로도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좀 올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윤코치 연구소라는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어서요. 지금 800명 정도가 지금 모였어요. 좀 있으면 이제 수익화가 됩니다. 이제 1000명만 넘으면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하는 방식에서 일하는 문화가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이 트렌드 책을 제가 5권 냈잖아요. 이 책이 계속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고 또 이쪽 채용 쪽에가 사실 협소해요. 채용이라는 데가 우리가 인사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채용은 막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그 회사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사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원래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그 DN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같이 이 책을 쓴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섯 번. 자, 2024년도 찾아봤어요. 제가 트렌드 책을 좀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니까 사실은 김난도 교수님이 이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김겨운 교수라고 해서, 김겨운 소장님이라고 해서 한국 트렌드 연구소를 만들고 그게 한 10년 전서부터 한국 트렌드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서울대도 나오시고 저하고도 친분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트렌드 쪽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본인이 사실은 계속 이거 책을 냈으면 좋은데 중간에 너무 바빠지신 거야. 바빠지셔서 그냥 컨설팅만 하시고 책을 내지 않은 그 타이밍에 바로 김난도 교수님이 계속 책을 내시면서 역전이 됐어요. 브랜딩이. 그 전까지만 해도 김경훈이라고 쳐보시면 김경훈의 한국 트렌드 연구소라고 치면 한 10년 정도를 굉장히 유명하게 하시고 컨설팅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이거를 커리어 브랜딩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옛날에 퍼스널 브랜딩에서 커리어 브랜딩으로 넘어졌어요. 그게 왜 다르냐면요.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했지만 조직 안에서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너무 퍼스널 브랜딩 하는 사람을 멀리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같이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커리어 브랜딩을 하느냐가 중요해졌어요. 그 조직 안에서도 조직을 같이 하는 위라는 게 있는가, 그 사람이. 혼자 자기 아이가 아니라 위 플레이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강의를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궤적, 그 사람이 어떤 부분들을 해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책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코리아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가는 책이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김용석 소장님이라고, 이분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15년 정도 이 라이프를 처음에 이분도 한 2-3권 정도 나왔을 때는 별로 이름도 없고 뭐 이렇게 서울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 지속의 힘이 돼서 15년 정도 나오니까 지금 그냥 나오자마자 베스트가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지속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이후에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책들이 요 2권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쪽하고 여기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근데 요 책이 먼저 나왔는데 그거 따라서 이제 또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은 사실은 보면서 우리하고는 차별성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다들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입시할 때 교육이 입시 학원들이나 교육직이 어떻게 되느냐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 트렌드는 1차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1차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먼저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학교로 넘어가고 학교 교수님들이 기업에서 이런 걸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취업을 시키거나 뭘 하려면 이런 교육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이 이렇게 뒤척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그 많은 트렌드 책이
다 사라진 게 18개가 사라졌어요. 근데 채용 트렌드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 책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근데 저희가 지금 2번 책을 냈고요. 요번에 이제 강의 트렌드, 연간 강의 트렌드가 나오면 아마 이 책이 이제 자리를 굉장히 크게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강사님들이나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쓰려는 강의 트렌드의 어떤 부분이 좀 바뀌고 있는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요. 이 트렌드 중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디지털화가 되면서 요즘에 많이 중요한 게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개념이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그냥 거시적인 것만 얘기하면 되지만 지금은 되게 디테일한 측면을 되게 중요시하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삶이 지금 워라인이라고 해서 일과 삶이 통합된 사람이 훨씬 더 잘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일할 때만 잘하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일을 하는 모습이나 삶을 사는 모습이나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만 생각했지만 지금 커리어 브랜딩으로 넘어간 것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리버스 러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리버스 러닝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학습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러너가 어떤 학습자인가. 근데 러너 중에서도 빨리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느리게 학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슬로우 러너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학습자 중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좀 늦게 내가 더뎌서 좀 학습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배려하는 강사나 강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다른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게 중요시 됩니다. 왜냐면 여기 챗GPT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AI나 이런 것이 발달이 될수록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미래학자나 이런 트렌드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요 DEI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DEI라는 거는 바로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교육과 봐도 외국인들이 의외로 한국 사람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동남아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다양성을 놓쳐서 교육하다 보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들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로 코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 책에다가도 말씀드렸던 것들 코칭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옛날에 이제 거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미시적인 부분을 터칭을 세심하게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관찰해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도 제대로 안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만 보다 보면 행동과 말과 어떻게 일치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놓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하는 방식이 일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요 기법은 뭐라고 하냐면 워드 크라우드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다가 워드 크라우드라고 쳐보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내 컨텐츠를 넣어보면 제일 많이 언급된 거가 크기가 크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트렌드 강의를 하거나 트렌드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워드 크라우드 기법을 써줘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원고를 나중에 한번 워드 크라우드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가 해줘요? 다 AI가 선택을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AI가 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컬처 핏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같이 책을 쓰지만 그냥 책 한 권 나오겠다라는 것보다는 같이 인연이 됐고 같이 했으니까 우리 이 안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는 우리 한 분씩 한번 읽어주실까요? 크게? 네. 발로 걸어 다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왔다. 손으로 글자를 쓰던 시대는 지나가고 타자기로 찍는 시대가 왔다. 20세기의 스피드 시대의 기계를 먼저 이용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글을 쓰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 중에 이거 무슨 광고지 아시는 분? 세탁기 광고. 예? 타자기. 세탁기.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타자기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우와. 아, 진짜 빠르시다. 이야, 역시. 우와. 이야, 그렇죠. 타자기입니다. 타자기인데, 요거를 좀 빼주세요. 이게 안 먹었나봐. 애니메이션이 안 먹이는 것 같아. 예, 그걸 한번 빼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유경호 타자기. 이거 되게 유명한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기억나시는. 이거 기억나면 진짜 나이가 증명되는 건데. 되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게 타자기가 이렇더라고요. 나 군대에서 타자기 했어.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컴퓨터로 먼저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글쓰기 교육 한 20년 이상 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손으로 써보라는 얘기를 해요. 인류가 손으로 쓰는 게 내 머리도 그게 저장이 되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손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의 손글씨를 봐도 그게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도 글씨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게 선을 잘 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특히 트렌드 책을 쓰면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유행을 따라가는데 유행 따라가는 거는 좋지 않아. 제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제 문학을 하시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트렌드 쪽으로 책을 쓰면 이게 이거 너무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행하고 트렌드는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가면 그건 트렌드라고 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그냥 사라질 만한 거는 우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책을.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패드라고 해요. 패드라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하루살이랑 비슷한 거예요. 하루 정도 그냥 저거는 봤을 때 지속이 잘 안 될 것 같다. 무슨 과자가 우리가 인기 있잖아요. 과자 못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잖아요. 그냥 없어져요. 그건 우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 과자를 뭔지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호기심이 많이 나잖아요. 한 번 먹으면 안 먹어요. 옛날에 이경규 씨가요, 우리가 라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얀 라면을 했어요.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 하얀 라면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트렌드 책을 쓴다고 하면 비판을 하거나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유행과 트렌드는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 실제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영국의 마라톤 사례 중에 보면 1등은 잘 뛰어가는데 2등이 자기가 잘못 가가지고 선을 넘어갔어요. 근데 3등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2등만 쫓아가다가 5천 명이 다 실격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앞에 사람이 가니까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건 유행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 없이. 그러면 그거는 마치 5천 명 실격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는 가치관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행하고 트렌드는
확실히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